라디오 1호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용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소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1호 책방 그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하시는 또 들으시는 분들 아니요 다시 들으시는 분들 네 안녕하세요, 용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곰 PD입니다. 용도사님과 함께 1호 책방 만들고 있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또 뭐가 있지? 아이튠즈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그러네, 맞아.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첫 시작으로 이제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 뭐 그런 이야기 저희가 나눴었거든요. 네. 첫 번째 에피소드의 반응은 없죠. 네, 저희가 첫 번째 찍고 녹음하고 바로 지금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뭐 아직 반응을 알 길은 없습니다만 잘 들어주셨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네. 재밌게 하면 네.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지 않을까. 네,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제가 이거 카톡을 켜놨다가 용두사님 프로필에 들어갔는데, 네. 저희 애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아유 귀여워. 네, 너무 금방 커가지고 진짜. 그죠, 쑥쑥 크죠. 예. 네, 아유 너무 예뻐요. 언제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고 저희 애들은,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지금 저희 앞에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마을버스가 지금 라이트를 지금 소야들 쏘고 있네. 그 뭐지? 눈아픈데? 저희 없는 줄 알고 이제 그냥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근데 저희 하면 보일 텐데. 그리고 1회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지금 차 안에서 녹음하고 있거든요. 쟤네는 뭔가 싶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네. 쳐다보질 않으시네 저희를. 네. 좀 라이트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곧 끄실 것 같긴 한데. 예, 뭐 하여튼 이 시간까지 운행하신 거 보니까 고생 많으신 것 같긴 한데, 고생... 라이트는 빨리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저희 아이들 얘기하셨는데, 네네. 육아 선배, 그리고 이제 그 불곰 PD님이 사실 육아 선배로서 진짜 약간 굉장히 핵심적인 조언들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조언, 그 주변에서 많이 하신 것 중에서 지금이 정말 예쁠 텐데 아마 힘들어서 모를 거야. 근데 지나고 보면 지금이 정말 예쁠 거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지금이 예쁜 거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계속 같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평일에 육아 참여를 거의 못 하거나, 그래서 주말에 볼 때마다 깜짝깜짝 왜 이렇게 컸지 막 이렇게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러니까 육아의 슬픔과 괴로움, 그러니까 육아의 기쁨과 슬픔이 있긴 한데 육아의 기쁨이 또 굉장히 있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고통이 되게 크긴 한데 되게 뭐랄까, 순간순간 아이들이 빛날 때가 있죠. 예. 네. 물론 아이들은 채워져요. 항상 빛나지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말 사실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 말 좀 약간 뭐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핑계다.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은근히 면죄부를 주는. 너무 좀 박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좀 뭐랄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그럼 지금 큰 자녀들은 그만큼 사랑하고 있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가족의 이야기는 정말 내밀한 이야기니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알만한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워딩은 좀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지금 아이들은 당연히 지금 가장 예쁘고 또 어느 정도 컸고 그런 시절을 지나온 아이들은 또 그 나름대로 가장 또 예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아기들은 너무 예쁘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아기들과 있으면서 제가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직을 하고 아이들과 있으면서 아이들이 보내는 진짜 동물적이거나 혹은 너무 순수한, 그리고 특히 첫째가 요새 말을
잘하고 또 둘째도 빨라가지고 말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많이 이렇게 좀 제가 치유된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이번에 갑자기 저희 오른쪽으로 마을버스 붙었네. 지금 여기에 약간 포위당하는 느낌. 원래 이분들이 여기 모이시는데 우리가 여기 끼어든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뭐 다른 차들도 있는데. 이 시간에 이런 마을버스 여기 와가지고 마지막 정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그런... 회차는 원래 여기 주차장에 마을버스 버스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종점 같은 거겠죠. 그런가 보다. 와, 지금 앞에 계신 기사님은 청소하고 계시네요. 차 안을. 라이트는 안 끄시고. 라이트 안 끄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음성은 잘 들으시겠지만 저희 눈은 좀 아픕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이들 얘기했고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자녀들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고통받잖아요. 그러게요. 네. 마음이 그건 정말 아프죠. 사실이에요. 어른들은 사실 할 네. 거 다 해요. 보면 은근히 음식점 가서 밥도 먹죠. 주점 가서 술도 마시죠. 막 다 이러잖아요. 헬스도 하고 뭐 교회도 가고 물론 애들도 뭐 교회 가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 너무 동감되는 게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너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집에만 있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그러니까 1년 동안.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분노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이야기하시죠. 뉴스를 통해서거나 혹은 진짜 모처럼 어디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 보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우리만 집에 있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교회 예배 뭐 오프라인 예배 사수 이런 거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가끔 있고 사수 뭐 그 업종마다 좀 뭐 당연히 실제로 창업해서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창업해서 오늘도 아이나비 앞 광고. 네. 창업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것도 너무 공감하고 뭐 약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진짜 집에만 있는 게 정말 크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도 많이 되고 미디어 노출하기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부모들도 인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죄책감도 갖게 되고 막 그런 굉장히 괴로운 시기이긴 하거든요 분명히. 네, 뭐 그냥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뭐 빨리 좀 나아져서 무엇보다 진짜 아이들이 좀 부담 없이 뛰어놀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교육 전문가분들은 아이들 다른 것도 뭐 학습이 또 어른들의 문제가 이건데 애들이 학습이 뒤떨어질까 봐 이거 엄청 걱정하잖아요. 그럴 근데 진짜 같아요. 교육 전문가들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체력이 문제다. 그 체육 활동이 너무 지금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딱 진짜 그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네. 네. 저희 아이들도 어젠가 그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왜냐면 이제 와이프가 퇴근할 때까지 제가 아이들이랑 집에만 있었잖아요. 또 특히 지금 개학 등원 전 한 주 동안 방학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은 집에 있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오랜만에 오늘 공원 와가지고 낮에 놀았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 갔다 둘 다 너무 힘들어하고 막 뻗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투정 부리고. 그렇지. 예, 지금 하신 얘기가 너무 동감이 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이 좀 곤란합니다. 빨리 좀 나아져서 지금 또 백신 때문에 말 많잖아요. 그냥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뉴스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는 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유통도 되게 힘든 백신들인데 특히 화이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 하여튼 거기 그 회사에서 자체 생산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언론이나 야당들 뭐 이런 부류들이 워낙 그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에 대해서 막 너무 심하게 막 부풀려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그 한 발 물러선 게 65세 이상 분들은 약간 보류하겠다. 근데 원래 그분들이 가장 먼저 맞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분들 지금 못 맞추고 있어요. 이제 시작됐는데 접종이 그래도 다행히 좀 보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 보면 좀 속이 좀 답답하죠. 빨리 좀 고위험군 분들부터 안전을 확보시키고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나 억측 이런 것 좀 빨리 좀 없어지고, 네, 빨리 좀 이 접종이 잘 진행되면 좋겠네요. 지금 얘기하신 거 굉장히 동감이 많이 이제 가고요. 제가 최근에 지금 이제 장바구니 넣고 이거는 구매해서 이도책방에 소개하겠다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약간 그 레거시 미디어를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근데 음. 유발하라이가 이게 굉장히 적극 추천하고 뭐 정재승 뭐 이런 분들 추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발하라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그 책도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주말 사이에 좀 화제가 된 책이기도 한데, 제목이 뭔가요?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요. 제목 볼게요. 네. 장바구니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코로나 관련된 서적 리뷰도 하셨잖아요. 예. 면역에 관하여 이런 책도 예. 하셨고. 누가 그 좋아요 싫어요 누군가 싫어요 하나 눌러가지고 신경 쓰고 있는데. 싫어요 하나 가지고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러게 말입니다. 한 10% 정도는 싫어요가 달리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이제 그게 이제 커나가는 유튜버의 어떤 숙명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뭐 가볍게 지려밟고 저희가 가면 됩니다. 휴먼 카인드거든 제목이. 네, 제목 본 거 같네요. 보셨을 거예요.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본문 중에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뉴스에 중독되었다. 이 뉴스라는 약물은 위험에 대한 오인, 불안, 기분 저하, 학습된 무기력, 타인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 그리고 감각 상실이라는 증상을 낳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근데 이 책이 지금 유럽, 특히나 네덜란드 이제 저널리스트 출신인데 유럽 테든가 이쪽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저자고, 우리나라가 과학 지성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 사서 그냥 무조건 제가 뭐 소화를 잘 못하더라도 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기하시고 너무 동감이 가고, 이런 얘기하면 뭐 친정부 입장이나 이런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뭐 그런 거 떠나서 너무한 것 같아요. 이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시국에 언론이 너무한 것 같고, 더 잘한 나라에 우리가 약간 열등감이 있나, 아니면 무슨 뭐 다 같이 죽자는 건가 이런 생각 솔직히 좀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치나 이쪽에 뭐 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솔직한 시민으로서 생각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무조건 그냥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하니까 좀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너무 좀 답답하고, 좀 언론 개혁 이런 거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답답함과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심플하게 가야 돼요. 정치고 뭐고, 이 백신은 과학이거든요. 과학으로 가면 됩니다. 네. 면역에 관하여 꼭 읽어야 됩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오늘 또 코로나 백신 이야기까지 좀 갑자기 나오게 됐고, 이제 빗방울 좀 오늘 비가 온다더니 비가 조금씩 이제 오기 시작하나 봐요. 영동지방 이쪽은 막 50cm 눈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좀 추우니까. 네, 비가 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이제 산 동네여가지고 눈 오면 고생하거든요. 아예 고립돼가지고. 그렇지. 네. 예. 맞아요. 하여튼 어제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았어요. 그죠? 예. 오늘은 조금 흐리긴 했는데. 아니 근데 어제 오늘 되게 따뜻했잖아요. 네, 너무 따뜻해서 너무 근데 좋았어요. 미세먼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제 오늘 미세먼지 최고 좋음이었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그랬지?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런 게 되게 놀라운 일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네. 약간 의아한 거예요. 예. 보통 따뜻하면 막 날씨 막 푸해가지고 괜히 막 삼겹살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괜히 맞아요. 목이 막 칼칼하고 이랬잖아요. 네. 어제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도 빨리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이야기는요, 뭐 이름하여 일요 책방 비긴즈. 예. 네, 일요 책방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오늘 좀 썰을 좀 풀어볼까 해요. 이 썰을 풀려면 저희가 이제 한 바야흐로 4년 전 정도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맞죠? 그쵸. 예, 맞습니다. 2017년? 16년? 17년인 것 같아요. 17년인 것 같죠? 예, 그러네. 자, 이제 그때 17년 초, 완전 초. 그랬던 것 1월인가?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 다니시던 곳에서 사직을 하시고 잠깐 쉬는 맞아요. 기간이었어요. 예. 그때 용도사님이.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패친이긴 했는데 예. 엄청 친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그때 처음에는 이 팟캐스트를 이제
좀 책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누구랑 같이 해볼까 이제 이걸 막 물색을 하던 때였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 개인 팟캐스트가 아니었고 제가 일하던 곳에서 만드는 팟캐스트의 어떤 코너처럼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한 건데 누구랑 같이 좀 할까 이제 약간 좀 그런 하다가 용두사님이 제가 일하던 또 직장에 어떤 하는 웹진 비슷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글을 한번 좀 써주셨어요. 예, 맞아요. 그걸 계기로 이제 좀 저희가 패친이 됐었던 예, 거죠. 맞아요. 예. 근데 패친이 돼서 보니까 이분이 책을 진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되게 처음 듣는 얘기들 하시네 오늘. 예. 그랬나? 그때 이야기했겠죠. 안 했나? 아무튼 이런 얘기들 되게 그 4년이 지났으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있었어요. 저희가 물론 기독교 책도 많이 다루는 걸로 컨셉을 잡았죠 처음에. 예. 뭐 그랬긴 했지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는 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거 하나 계획해서 뭔가 제안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미리. 그러시구나. 엄청 고민하고 정리하고 확신이 들 때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예. 네. 그래서 이제 막상 딱 하면 시작하면 이제 그냥 막 하는데 예. 그러기 전까지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넌지시 좀 제안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도림 맞아요. 신도림에서 만났죠. 무슨 뭐 디큐브 디큐브. 디큐브 저 시티 그때 거기에 처음 갔었어요. 예. 신도림에서 만났죠. 맞아.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그랬네요.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면 먹었던 기억은. 아무튼. 예. 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한테 처음 제안 들으셨을 때 용도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때 일단 어떤 제안을 하고 만난 게 아니고 한번 뵙자고 해서 밥 먹자고 하셔서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밥 한번 드실래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이야기할 것도 있고 알려주고 그랬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제안하실 줄 몰랐죠. 근데 저는 너무 그렇구나. 좋았어요. 왜냐면 그런 제안을 하신 게 너무 반가웠고 또 고맙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설렜던 그런 순간이죠. 예. 이게 또 4년 전이면 물론 그때도 팟캐스트가 성행하긴 했지만 직접 이걸 한다? 이런 건 좀 생각하기 쉽지 않기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도 했고. 네. 은근히 책 팟캐스트 저희가 은근히 조금 일찍 시작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완전 대표적인 뭐 이동진 빨간책바 이런 데 아니면은 그렇죠. 어떤 메이저 막 출판사 끼고 하는 이런 데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되게 꾸준히 하는 건데 많지 않을 거거든요. 예. 어쨌든 저희는 지금까지 쭉 하고 있으니까. 그 전체로 따지면 구독자가 또 적지 않잖아요. 그럼요. 저희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때 시작하게 된 게 금요일 책에 빠지다. 줄여서 금책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거 제목 타이틀을 짓게 된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때. 예. 뭔가 좀 일상적인 느낌도 나는데 근데 이게 또 뭐랄까 제목에서 뭔가 하나 좀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고민을 좀 했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번 올린다면 금요일날 우리가 예를 들어 한 요일을 지정해서 요일 약간 이렇게 해서 그 주에는 무조건 올라온다. 약간 그런 인상을 주면서도 센스 있는 제목을 좀 하자 고민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막 공모도 하고 그랬죠. 네, 맞아요. 그 용도사님이 페북에다가 SNS에 공모도 하는데 막 그러니까 올릴 때 저희가 이제 소설책과 뭐 기독교 신학책을 같이 섞어서 소개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좀 분명한 컨셉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 막 몇십 분이 댓글 달았어요. 제목 공모 관련해서. 근데 그때 거기에 달린 제목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일했던 출판 디자이너 분이 그냥 가볍게 뭐 금책바 어때? 금사빠 그때 당시에 금사빠가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을 금사빠라고 했는데 금책바 어땠는데 저희가 같이 했는데 저희 둘 다 너무 괜찮은데요?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진짜 그 히트 아이디어는 불현듯 이렇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디자이너 분과 그렇게 연이 닿아서 저희 뭐 살롱 모임 같은 거 독자 모임 같은 거 했었잖아요. 금책 그 팟캐스트. 그렇죠. 그때 디자인도 해주시고 일요책방 지금 로고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일요책방 로고랑 유튜브 그 채널 그 배경 같은 거 다 색감 같은 거 잡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최근에 클럽하우스인지 어딘지 유튜브 우리 제가 가장 최근에 한 라이브 유튜브 일요책방 라이브에서 댓글로 한 분이 일요책방 로고 편안한 그 색감과 로고 편안함이 좋아서 구독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진짜요? 얘기하셨거든요. 예. 아, 역시 전문가가 했으니까 이게 그래서 다르구나.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이 디자이너님께 우리가 제대로 한번 대접도 못 해드린 것 같은데. 한번 불금팬님이 한번 언젠가 만나서 식사 그러니까.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다 일그러뜨려 놨어요. 네, 한번 만나야죠. 너무 그러니까요. 고마운 그 은인에 분이어서. 가까운 분인데. 네, 맞아요. 참. 그렇게 해서 이제 금책바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용도사님은 좀 기독교 책에 좀 더 관심이 많고 흥미가 많아서 그럼 용도사님은 기독교 책, 그리고 저는 소설을 좋아하니까 소설, 이렇게 해서 격주로 각자가 자기가 정하는 책을 해서 소개하는 그런 컨셉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미로슬라브 볼프의 뭐였죠? 저는 인간의 번영이었을 거예요. 그 맞아. 그 초록색 표지. 네, 또 그때는 제가 그 책을 낸 출판사에 막 갓 이제 입사한, 그러니까 약간 일종 이직, 그러니까 몇 달 쉬고, 네, 그랬죠. 예,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 그런 솔직한 마음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저는 제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간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신간을.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책을 가장 흥미롭게 읽긴 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잡았었죠. 예, 그 기억이 나고, 붉은 PD님은 첫 책이 뭐였지? 편의점 인간 아닌가? 편의점 인간 아니면은 찾아볼게. 김영하 아닌가? 저는 공선옥 작가님의 맞아 기억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네. 이걸로 했네요. 그건 약간 이게 구간이었는데 스테디 같은 거였는데. 5.18 맞아. 이제 5.18 시점에 이어서 하셨나 보다. 6월 2일이긴 한데 우리가 녹음할 때는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다음에 이제 뭐 종교의 두 얼굴 박중구 교수님. 예. 그다음에 제가 편의점 인간 무라타 사야카 예. 했었고, 근데 그때 편의점 인간 할 때 약간 좀 뿌듯했던 게 편의점이 너무 좋았어. 용도사님 되게 즐겁게 읽으셨던 것 같은 그런.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소설 거의 안 읽는데 그 그다음 책 뭐 너무 하비콕스 책, 김영하 책, 유발 하라리 책, 뭐 김혜란 작가 책 뭐 이렇게 쭉 했었네요. 제가 금요책에 빠지다가 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만 해도 너무 신앙책만 편향됐었죠. 너무 신학책만 읽었고, 물론 그때 이제 제 어떤 신앙적인 고민 같은 게 되게 많았었고, 그럴 또 시점이긴 했는데, 금요책에 빠지다를 하면서 그냥 제가 혼자 읽는 거면 사실 그냥 책만 사고 안 읽는 책도 많고, 근데 이게 팟캐스트는 어쨌든 누군가 듣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책이 매력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책을 읽게 되고, 그래서 그때 방금 초창기 책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책들이 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제 삶의 중요한 책들이 된 것 같아요. 제 인식이라든지 하비콕스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너무 좋았고요. 유발하라이도 마찬가지고, 팟캐스트 안 했으면 그 책들을 안 읽었을 거예요. 그냥 저 책 흥미롭네 하고 그냥 안 읽었을 텐데, 이게 그 책을 제대로 읽는 것과 그냥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사실 다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제 인식이나 이런 게 세계관이 확장돼가지고 금책바가 일단 저부터 너무 금책바를 통해서 제가 확장된 경험을 해서 좋았었죠. 그리고 이게 이런 책 소개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 욕심도 좀 생겨요. 만약 이런 책을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뭐 매체가 됐든 뭐 어떤 자리가 됐든 강의가 됐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독서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약간 책 소개하려고 그러면 조금 색다른 것도 좀 소개해보고 싶고, 맞아요. 약간 내 독서의 한계치를 좀 넓혀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들긴 해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자극이 됐고, 저도 좀 그랬던 거죠. 예. 자,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한 4, 5개월 정도 했을 때 이분이 합류를 하십니다. 네, 바로 1회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던. 네, 윤희님이 예. 네, 당시에 이제 루터와 정치라는 그 책으로 처음에 게스트로 오셨다가 아예 이제 합류를 하신 거죠. 맞아.
기억이 나네. 네네네. 윤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어차피 네네. 라디오 이로책방 온디 TMT가 그 컨셉이니까. 네네네. 또 저희랑 라이브도 하셨고. 예예.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구나. 네네. 저랑 이제 그 전에 출판사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편집자로 이제 만났었죠. 예, 그래서 맞아, 그렇지. 만나다가 붉은 PD님이랑 이제 같이 이게 같이 식사하고 하면서 이제 게스트로 오시게 되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고 고정으로 좀 꽤 하셨죠. 근데 이제 윤희님도 육아 때문에 예. 금책방 하시다가 이제 좀 네. 쉬시게 된 케이스긴 하죠. 근데 항상 윤희님이 너무 책 이야기 너무 그리고 책을 좀 역사 뭐 이런 또 책들 역사 교양 뭐 이런 책들 너무 깊이 읽으시고 책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네. 이로책방 하면서 늘 생각이 많이 나요. 윤희님 생각이 뭔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뭐랄까 그때 자기를 소개하는 멘트 중에 하나 뭐였냐면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제너레이터? 제너럴리스트. 뭐를 꿈꾸는 제너럴리스트였는데.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근데 네, 진짜 제너럴리스트라는 그 정의에 맞는 사람이 진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이분 이미 완성된 제너럴리스트. 맞아요. 우리 정도 네. 수준의 네. 그 어떤 봤을 때 저 정도면 진짜 이미 제너럴리스트인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고. 맞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오디오로 하는 책 소개 프로그램에 진짜 너무 되게 적합한 걸맞는 캐릭터죠. 분이시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이제, 뭐죠? 지대넘얏 저는 이제 재밌게 들었었는데 네. 지대넘얏의 그 약간 TMT 역할을 하는 분이 독실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 이제 약간 요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 많이 하시는데 네. 약간 컨셉도 좀 그 캐릭터가 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지대널것을 잘 안 들어가지고. 예,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그러니까 넓고 깊은 느낌이에요. 약간 윤희님은 예, 넓으면서도 얕지가 않은 느낌.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네. 제가 지금 이제 이걸 옛날 걸 보고 있는데 네. 28회 금책방 28회에 보니까 네. 법으로 읽는 유럽사 한동일 교수 맞아. 책을 했는데 전공 분야잖아요. 네, 이 양반이. 맞아요. 예. 사실상 거의 박사 수준 아닙니까? 이님이. 네, 맞아요. 오, 그때 완전 터졌죠, 진짜. 너무 재밌었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슨 미국사 관련된 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그것도 되게 터져가지고. 네,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저희 진짜 뭐 거의 넋놓고 들었었죠 네. 그때. 이제 유님 한번 이로책방 같이 저희 셋이 한번 같이 해야겠네.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하여튼 저희 그 이제 3명 체제가 돼가지고 3주에 이제 한 명씩 자기가 이제 번갈아서 책을 골라서 그것도 약간 좀 저희한테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 맞아. 사람이 뭐 고를까? 뭘 고를까? 약간 네. 이런 재미가 있고. 옛날 기억나죠 막. 맞아. 그때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언제야? 한 분이 더 합류하십니다. 이제 산책님이신데요. 원래는 이제 한 2018년 47회에 게스트로 한번 오셨어요. 예.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지영의 수도원 수도원기행 기행. 2를 맞아. 이제 같이 저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소개해 주셨는데 예. 맞아. 그 뒤에 이제 저희가 한 분은 더 오시면 좋겠다 막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또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렸죠. 맞아. 되게 신중하게 또 천천히 하셨죠. 근데 또 잘 또 이렇게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4명 체제가 맞아. 이제 스쿼드가 딱 된 거죠. 완성이 됐죠. 그리고 산책님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너무 좋죠. 네. 목소리가 좋고 산책님이 합류하면서 우리가 고르는 책의 이 뭐랄까 리스트가 맞아요. 뭔가 좀 되게 자연스러워. 맞아.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 달라서 맞아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죠. 저희가 그때가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너무 그립고 항상.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명이 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 방송도 해보고 2019년에 공개 방송 너무 좋은 추억이죠. 사실 저는 좀 쫄았거든요. 그때 예. 장소도 돈 주고 빌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막 팬덤이 막 어마어마한 책 팟캐스트는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듣고 오신 분들 저희 지인이 있잖아요.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를 듣고 한 대여섯 분 되셨던 것 같은데 대여섯 분. 진짜 근데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실제로는 한 20명 넘게 모였는데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다 물어봤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봤는데 다 모르는 분인 거예요. 자기 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사드리면서 봤더니
진짜 자기는 방송 듣고 왔다고. 그리고 막 그분들이 오셔서 막 저희가 그때 막 책 판매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책도 되게 많이 사시고 맞아요. 사주시고 막 방송이랑 목소리 똑같아요. 막 그분들이 막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린 또 그게 어리둥절한 네, 거지. 네. 아 그때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 네. 제 인생에 그 굉장히 즐거운 책에 관한 즐거운 경험 그 되게 따뜻했던 되게 유쾌했던 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진짜로. 너무 그때 좀 자신감 좀 얻기도 했고 음. 할 수 되는구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했고요. 네네. 노책방도 언젠간 또 그런 모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제 코로나가 좀 빨리 없어져야. 근데 그러다가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저희 둘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두 분 윤희님과 산청님도 각자 또 생업이 따로 있거나 또 여러 갈림길에 좀 있었던 상황이 되면서 저희가 잠시 이제 좀 중단을 했어요. 맞아, 좀 쉬었죠. 좀 쉬었죠. 예.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 정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그 타이밍에 저희가 또 고민을 시작합니다. 유튜브 물결이 너무 거셌어요. 일단은 예. 유튜브를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저랑 용도사님이랑 많은 고민을 이미 사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건데 뭐지? 그냥 금책발을 유튜브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했었죠. 실제로 네. 그렇게 하자 결정도 했다가 많이 결국 했죠. 못 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유튜브는 어차피 그러니까 북튜브를 하려면 그 사람의 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예. 그렇다면 차라리 용도사님이 한번 아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특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좀 유튜버에서 새롭게 좀 채널을 런칭해보면 어떨까. 제 생각의 시작점은 거기였어요. 예.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처음에 제안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는 했지만 저희가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4인 방에서 이제 저도 한 2, 3년 동안 유튜브 해야지 고민하고 책으로 해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하기엔 좀 그러고 해서 아무튼 근데 그래도 그때 뭔가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음 달부터 무조건 해야겠다 그냥 무편집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그 톡방에다가 저 그냥 유튜브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붉은 PD님이 같이 하자고 이렇게 그전에 논의를 하긴 했었지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그래도 용도사님은 아무래도 좀 기독교 책 그리고 이제 인문 뭐 사회 철학 역사까지 가실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좀 기독교 서적 쪽에 좀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고민이 그래서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예.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 국한해버리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책을 소개하는 채널로서의 뭐랄까 좀 확장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도 좀 고민이긴 했는데 맞아요. 그때 저도 사실 좀 기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아마 용도사님한테는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기독교 쪽 직장을 뭐 그때 좀 전 직장까지 합치면 저도 고민을 십몇 년째 많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저는 그냥 일반 책이 좋고 소설책, 문학책이 예. 좋고 인문사회 책이 훨씬 더 편하고 음. 기독교 책은 이제 그냥 막 불편하고 그런 지경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집에 있는 기독교 책을 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예, 맞아. 얘기하셨어요. 예. 맞아. 저한테는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책에 관해서는 미련 없이 그냥 그렇게 가고 싶다. 그렇게 거의 생각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네. 예. 근데 뭐냐면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또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을 또 중심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제가 기독교 바닥에서 개신교죠. 살아온 사람이고 물론 저는 뭐 목사 한수를 먹고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나름 어쨌든 이 바닥에서 꽤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하루아침에 팽개치는 거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느 순간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근데 우리 또 마침 금책바도 좀 기로에 있었고 그러면 차라리 좋아하는 사람이 하게 하자. 근데 이제 상황이 또 용도사님이 또 쉽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장 망설였던 건 아무래도 편집과 제작이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용도사님도. 예. 그럼 내가 그러면 편집을 해주고 맞아요. 편집을 담당해주고 예. 기획을 같이 하고 예. 그러나 용도사님 중심으로 컨텐츠를 짜서 예. 일주일에 하나 정도 예, 맞아요. 정기적으로 예. 해보자.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예, 드렸던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안이 사실 너무 감사한 제안이었죠. 지금도 저는 항상 감사함과 그 빚진 마음이 있고요. 금책바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금책바는 또 금책바인데 일요책방을 시작하면서는 사실 전 매주 사실 편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코로나 시국에 또 육아 이런 게 또 육아를 해보니까 또 생각보다 더 쉽지 않고 멘탈도 그렇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하나는 무조건 올리자는 생각으로 좀 약간 오기로 약간 이렇게 좀 버틴 것도 좀 있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유튜버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맞아, 그럴 거예요. 예, 유튜브라는 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거 기독교 책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또 특히나 최근에 또 공감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저 텍스트로서의 기독교 읽기가 저한테 굉장히 또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붉은 피디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흐름인 것 같고 아마 저희 세대 분들이 느끼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떤 그 열광적이고 충만한 어떤 그런 기독교 배경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서가 되게 굉장히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뭐 헌신 뭐 열정 이런 거 저는 특히나 또 목회자를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서가 파토스가 진짜 강렬했죠. 네,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았고 그게 그냥 고정된 하나의 그냥 실체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분기점이 세월호였고 세월호 이후에 지금 코로나는 거의 사실 저는 이미 해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 전에 제가 무슨 뭐 어떤 사회적 이런 걸 잘 몰랐었고 저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질문과 의심과 이런 걸 계속 가지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이건 아니다 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이 이탈했거든요. 그게 뭐 가톨릭 용어로는 뭐 냉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냉담? 냉담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에서 떠난 걸 냉담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뜻은 알겠는데 뭐 좀 와닿진 않네요. 네. 그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알았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런 편인데 붉은 PD님과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뉴스앤조이라는 개신교 언론사에서 저희가 또 같이 리뷰를 하잖아요. 기독교 책을. 그렇죠. 예, 또 이렇게 별의별 평이라는 코너에서 붉은 PD님은 그 이제 본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캐로 저는 용도사라는 부캐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분서평으로 이제 제가 한 것만 일단 올리고 있긴 한데 그거 이제 붉은 PD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제가 약간 2기로 중간에 합류하긴 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기독교 책 진짜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니었으면 아예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코로나 시국 때는 뭐 예배도 다 당연히 멈췄고 저는 어떤 그런 의식 행위, 신앙 행위도 거의 다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로서의 기독교 읽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 책이나 신학 책을 또 안 읽었으면 그 별의별 평 때문에 읽었는데 안 읽었으면 진짜 안 읽었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텍스트로서의 기독교를 읽는 거는 제 몸에 남은 관습이기도 하겠고 네,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밀쳐내고 싶은 게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계속 읽는 것도 어떤 성찰적인 측면에서는 또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라이브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도미니언이라는 책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어쨌든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무슨 서구 국가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서구에 이렇게 어떤 선교를 받은 그런 나라로서 기독교는 또 굉장히 또 그 서양 역사라든지 서양 문명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읽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좀 두섭긴 한데 뭐 저희 말씀하신 거 이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만든 거니까 좀 두서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좋네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저의 어떤 뭐랄까요? 저의 현재 그 위치라고 할까? 제 고민에 현재 진행형 같은 그런 위치는
아까 텍스트로서의 어떤 기독교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라도 남지 않는다면 이런 텍스트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텍스트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앞서가거나 다른 길이 제시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보수적인 그런 성향의 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는 정말 시효를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조심스러워. 제 직업과 관련돼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냥 뭐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어쨌든 어느 한 바닥에 있는 입장에서 너무 시효 만료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좀 그냥 뭐랄까 그냥 화풀이 하는 거죠. SNS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모두가 시효 만료만을 다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사멸되면 끝인 건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몸부림 중에 하나는 아까 용두쌤이 이야기했던 텍스트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기독교를 우리가 많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길로 제시하고 제시받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어서 너무 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감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비슷한데 어쨌든 현재 거의 어떤 뭐 관습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그런 방식에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정체성을 뭐 두기도 하지만 또 안 두기도 하는 그 굉장히 미묘하거나 혹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근데 일종의 어쨌든 이런 저를 만든 거는 또 그런 신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인문 교양으로서의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신학 서적 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금책바 예를 들면 금책바를 통해서든 뭐 또 여러 결을 통해서든 좀 더 넓은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뭐 여러 정치적인 사안이라든지 뭐 LGBTQ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전에는 굉장히 극보수적으로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팩트를 몰랐고 정보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그럼 대부분 보수 기독교인 그러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실제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뭐 합리적으로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책임감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보수 기독교에 대한 저도 어떤 뭐 애정이나 제가 그 안에 있다 내부자적인 마음도 사실 거의 없고 아까 얘기하신 사실 저는 그런 얘네 망했다 이런 사실 좀 혼란 혹은 조소 이런 정서도 솔직히 있죠.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는데 그럼에도 또 제가 걸어온 그런 맥락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서의 그런 합리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텍스트로서의 기독교는 또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또 비슷하게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창구가 되어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로책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종교인 분들도 있겠고 그냥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 라이브 하다 보면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뭐 종교나 철학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몇 분들 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로책방이 저희가 무슨 뭐 종교 채널도 사실 아니죠. 그냥 책 채널인데 종교적인 책을 제가 좀 좋아하니까 특히 기독교적인 책을 소개하거나 또 그런긴 하는데 이로책방이 추구하는 어떤 그 지향 중에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막 그런 막 우리가 막 뭐 기독교의 뭐 성찰과 기독교의 반성 이런 거를 우리가 막 기독교 채널로 기본적으로 지향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주변에서 이로책방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클럽하우스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약간 이제 종교인 분들인 것 같긴 한데 모르는 분들이? 네,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클럽하우스에서 얘기를 지인이 아닌데? 네, 거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그 뉴스엔조이의 그 여운성 기자님이라고 불꽃 PD님 좀 아시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클럽하우스에서 스피커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여 기자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용도사님 그 구독자 1,400명인 거면은 이 교계에서는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 순간에 물론 우리가 교계에만 이로책방을 이렇게 포지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막 교계에서 사실 뭐 물론 막 탑급 이런 데도 있죠. 뭐 잘자법이라든지 뭐 저희랑 같은 컨텐츠는 아니지만 근데 막
100명 안 되는 채널들 200~300명 되는 막 교수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하는데도 500만 안 되는 채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비교했을 때는 1,400명 이러면은 이쪽 저희가 있는 어떤 이런 어떤 판 이쪽 그렇긴 바닥 하지. 이런 데서는 되게 좀 승리로운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생각해보면 1,400명인데 구독자가 제 지인 합쳐봤 저는 특히 더 지인이 많지 않아서 제 지인 털어봤자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용두사님 지인이 아무리 그래도 1,000명이 넘겠습니까? 그럴까요? 안 되죠. 그러게요. 그런 100명도 부분들은 안 될 참 것 같아요. 뭐 감사하기도 하고 네,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무적인 일이기도 했다가 하고 구독 취소한 분들 지인분들 많을 거고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거 어쩔 수 자유니까 없어요. 예, 그건 네. 자유니까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예, 그래서 뭐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예. 아 갑자기 맞다 그게 그 고민이 생각났네. 아직 저희가 1회 지금 2회를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아직 올리진 않은 상태잖아요. 이거 아예 그냥 네. 지금 용두사님하고 이야기하겠다. 저희가 이제 일단 유튜브에 올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 팟캐스트에도 올릴 거잖아요. 예. 플랫폼에 카테고리를 어디로 갈까요? 아, 저는 사실 종교로 가려고 그랬어. 아. 근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약간 고민이 드네요. 맞아.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 기획회의 때 종교 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살짝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저는 뭐 아무래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이게 또 제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또 요새는 팟캐스트를 제가 거의 모니터링을 거의 못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종교 감을 잃었어요. 저는 종교 쪽 기독교 쪽 팟캐스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아,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금책반은 여전히 계속 제가 하고 있고 예. 어차피 이루 책방은 좀 용두사님 캐릭터 중심으로 가는 곳이니 아니죠. 라디오 전- 일요 책방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근데 라디오 이루 책방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네네네네. 이루 책방 안에 어떤 카테고리로 봤거든. 예. 근데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 아까우니까 예.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예. 팟캐스트에도 업로드를 하자 이거였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그걸 통해서 유튜브로 또 이입될 수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예. 그래서 아예 종교로 빼버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예. 그거는 뭐 저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종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으로서 제 생각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얘기를 저희가 좀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복음주의 안에서 조금 더 지성을 강조하는 부류의 그 복음주의의 세력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접한 그렇죠. 출판 책을 통해서 많이 네. 접한 그 뭐랄까 이성을 예. 중심으로 알리스터 맥크라스 같은 예, 맞아. 그런 텍스트를 예. 중심으로 하는 음. 그런 이제 책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봐온 책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계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아까 뭐라 그랬죠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복음주의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흐름들도 쉽게 말하면 신용을 못 받는 거예요. 한계에 봉착한 거죠. 예. 이게 세계관이 갖춰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그거에 걸맞는 신앙을 가지면 달라질 거라 믿었는데 웬걸? 안 되는 거야 뜻대로. 저도 이제 뭐 지금 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전에 한번 예전에 용두사님이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신앙 맞아요. 이야기를 할 때. 예.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약간 좀 그러셨구나. 약간 워딩이 좀 안 맞잖아요. 맞아요. 기독교 신앙과 취향이라는 단어가 네, 그러네. 좀 어긋남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또 되게 좋은 워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성과 어떤 세계관에 딱 잘 짜여진 사람이 그게 어떤 기독교 신앙의 목표 지향점 그게 아니고 어떤 뭐랄까 물론 당연히 합리성 이성은 기본이지만 행동 그리고 정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있게 갖춰진 한 사람의 방향성, 취향, 지향성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지. 이성만으로는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뭐 숱하게 무너진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또 순진한 신앙을 가진 또 그 여린 분들은 엄청 상처받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신앙류의 기독교의 흐름은 한계에
있다고 저도 봐요. 아무튼 저도 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조금만 더 이어보면 저는 한국 사회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의 해체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혹은 신학 학술서적 출판사에서만 일을 하면서 홍보 일을 늘 항상 그 그쵸. 주 업무로 했었는데 근데 솔직한 제 지금 관심은 기독교 해체예요. 근데 물론 제가 무슨 기독교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 해체될 거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야기하신 대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 시민사회와 이 어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약간 한국이라는 이 어떤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 과거에 이전에 신앙인이라면 그냥 그 신앙이 이렇게 옅어지거나 혹은 그 정서가 사라지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체성 그 정서가 유일한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일한 세계관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냥 뭐 꼭 나는 비기독교인이다 앞으로 뭐 이런 뭐 어떤 그런 선언 이전에 그냥 사실 저는 기덕이 없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세대가 네. 무슨 뭐 앞으로 뭐 한국교회 미래 이런 포럼 계속 열리고 앞으로 그런 논의 계속 하고 하겠지만 한국교회는 어쨌든 수익적으로 자본적으로 볼 때나 인구적으로 볼 때나 고령화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청년들은 기력이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뭐 진짜 굉장히 너무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종교 공동체 물론 신천지가 하는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은 어떤 종교기관은 늘 있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속한 아까 얘기하신 지성계 이런 데에서는 해체의 맥락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전 세계로 보면 종교 인구가 늘 비종교 인구보다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에 저와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 뭐 소위 복음주의 지성이나 기독교 지성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뭐 리처드 돈키스 같은 사람들 읽다가 갑자기 기독교 회심하는 사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또 어느 뭐 남반구가 됐든 어느 세계 네. 어디인가는 여전히 오순절 운동 엄청 일어나고 맞아요. 막 환상 신비 뭐 방언 막 뭐 기적 이런 거 뭐 일어나고. 다이나믹 예. 근데 제가 어쨌든 한국인이니까 한국의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제가 알고 있던 그 기독교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는 해체의 맥락에 있고 저는 해체를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체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해체나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일종의 어떤 조금의 그런 흔들림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뭘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반감을 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제 솔직한 지금 정서는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지향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새로운 지향밖에 없는 거니까 기존의 맥락을 잇는 신앙 정서는 저는 불가능에 거의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맥락 오히려 이런 어떤 합리적이거나 굉장히 상식적인 이 시민 사회의 맥락에서 탄생한 새로운 물론 어떤 그 근본적인 전통 기독교 전통을 이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무지개 교회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은 뭐 누구나 뭐 무신론자든 누구나 다 열려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라든지 굉장히 느슨한 공동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물론 이게 청년 세대에게 국한된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느낀 것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솔직하게 느낀 것들은 이 라디오 1호 책방이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지향성, 방향성, 취향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너무 쉽게 그렇게 정의하고 싶진 않지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완전한 이제 그 뭐랄까 도래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요약하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너무 또 올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해체를 말하셨잖아요. 예. 해체를 말하고 있는 용도사가 지향성이 생긴 거지. 자기의 지향성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터졌다가 헤쳐모여 했다가 이게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유일한 모양새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갈 거고
근데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대형 교회가 쉽게 흩어지지 않거든요. 예. 거기에 돈이 있고 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스스로 살 거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신앙에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품는 신앙 혹은 요새 뭐 N 뭐 이런 N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N러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에 희망을 저는 걸고 싶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대로 모이는 아주 작은 공동체로 쪼개져야 될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거대한 하나의 미션, 거대한 캐치프레이즈로 한국 교회가 뭔가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었고 대표될 수 있었고 그게 얘기하신 대형 교회들 혹은 어떤 주요 교단들의 어떤 맥락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저는 그래서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생태계라든지 뭐 비거니즘을 추구하는 교회들 뭐 그런 것들 혹은 약간 여성주의를 좀 더 강조하는 교회들 혹은 성소수자들을 모이는 그들을 환대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 얘기는 한데요 다른 맥락에서 뭐 약간 책으로 모인 교회들 그게 어떤 정식 교단의 교회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는 전통적인 교단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는 그런 좀 독특한 맥락을 따라가자 유럽과 미국의 맥락에서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흥황하거나 이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막 갑자기 해체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약간은 좀 새롭게 좀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씩 늘어갈 거예요. 그런 숫자는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해체도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대형 교회들이 항상 또 애매하게 많은 게 다 삶이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원래? 네네. 네. 삶은 항상 어중간하고 애매하고. 제가 오늘 녹음 기준으로 네. 최근 라이브 때 그 종교 없는 분들에게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종교가 없는데 자기 지금 민수기 읽고 있는데 민수기가 너무 이해 안 돼요.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왜 민수기를 읽어? 구약 성경을 이제 읽고 시작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어떻게 읽었는데 민수기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 성경을 읽는데 도움 주는 책들 입문서들이랑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근본적인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뭐 그냥 연관된 책들 몇 권 제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찍을 텐데 그게 굉장히 좀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 저희가 무슨 뭐 14만 명이 아니고 지금 1,400명 구독자 이게 녹음 기준 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현상을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래도 그런 작은 목소리들에 또 주목하는 게 그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빵 통해서 약간 탈신앙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좀 또 이렇게 신앙이나 혹은 종교 어쨌든 죽음, 신 이런 거는 어쨌든 생명 이런 거는 가치 이런 거는 늘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물음이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는 뭐 그러면서 저는 좀 더 다양하게 그 일상의 어떤 에세이나 소설, 시 이런 것들을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하려 들으면 절대 이런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변증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예, 네. 진짜. 네. 변증은 뭐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변증은 변명입니다. 변증이 변명이다. 그럼요. 명언 나왔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띵언. 정리했어요. 띵언 나다, 띵언. 네. 네. 그 짜쳐요. 사실 변증은 우리끼리 되게 감동하면서 막 변증하는데 물론 그런 시스템매틱이 좀 맞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 안 돼요. 안 되죠. 뭐 이 얘기 우리가 이걸 설득하려고 든 게 아니고 또. 네, 맞아요. 예. 저는 저희 우리 이로체빵 채널이 그거를 아예 의도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질문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당연하죠. 저희는 여러 번 누차 말했고 그게 저희가 무슨 속이려고나 뭐 사실 그런 전략 쓴 게 아니고 관심이 없잖아요. 옛날 기독교는 그랬지. 예. 옛날 선교적인 기독교들은 공격적 선교를 하는 그 기독교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그걸 가지고,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예.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튜브 채널인데 알고 보니 기독교 채널이고 전도를 표방하는. 근데 그럼 저희는 신천지지 그게. 네, 14만 4천. 그러니까 우리가 딱 14만 4천에 100분의 1이네요. 101조. 약간 좀 어두운 얘기긴 하지만 미국 그 변증계 슈퍼스타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사실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그 사람이 거의 10년 넘게 성폭력을 행한 게 지금 드러나가지고 누구?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우리나라에도 몇 건 번역됐어요. 어허. 뉴스앤조이의 기사도 아, 그래 나왔는데 나 못 봤네. 슈퍼스타 미국 변증의 슈퍼스타 거의 뭐 그렇지. 팀 켈러랑 거의 동급인 거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망했는데 성폭력을 수십 년간 수 사람 뭐 수명의 사람들에게 한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미국 거의 뭐 되게 충격이 복음주의에 충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충격이 뭐 아니긴 충격이야. 한데 맨날 그러는데. 예, 저는 뭐 너무 흔한 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종사자 성폭력 그거 보니까 저 뉴스 보니까 의사가 1위고 그 다음이 종교인인 것 같던데. 아무튼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변증 관련해서 변증이라는 거 관련해서 굉장히 동감이 많이 가고요. 뭐 오늘 그런 얘기 하는 자는 아니니까 아무튼 네. 아니 그런 얘기 하려고 네. 하는 거죠. 아, 예, 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어떤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뭐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과감하게 꺼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종교도 맞아요. 그렇고. 저도요. 예. 근데 이제 이 종교에 대한 대화가 약간 정치와 더불어 금기시되는 대화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야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 이야기래? 여기까지 왔는데 종교 이야기해? 그게 우리의 너무 당연한 어떤 그런 레퍼토리가 됐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평등하게 또 이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또 일요책방이란 다소 모호한 어떻게 보면 다소 모호한 어떤 그런 타이틀로 저희 채널을 설정하고 기독교 채널이 아닌데 기독교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또 기독교 채널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란 말도 좀 애매한 거지. 우리의 예, 방향성인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오랫동안 이하 동문입니다. 아, 네. 말 좋네요. 되게 많이 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요즘 할 얘기도 없고. 아무래도 육아 하시다 보니까 1년 정도 육아 하시니까 네.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죠? 아, 예, 맞아. 어휘력 되게 많이 떨어졌고요. 예. 수면 시간, 뭐 백색 소음, 이유식은 좀 지나긴 했는데 이유식 그 요새 가장 관심 있는 게 뭐 영어 유치원, 예, 뭐 육아법 이런 거 사실 뭐 요새는 또 언스쿨링 육아가 또 그 뭐예요? 트렌드더라고요. 홈스쿨링이 좀 반어인 것 같아요. 언스쿨링이라고 언. 해가지고, 예, 언스쿨링, 예. 네. 하지 않는 어떤 반대 언스쿨링인데. 뭐 그런 거 그런 게 관심이 제일 주관심이긴 한데 예. 언제 한번 우리 육아 특집 한번 합시다.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또 윤희님도 나오셔야겠네. 고생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산책님 갑자기 굉장히 보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산책님 잘 계시죠? 네. 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잘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예. 잘은 저도 네, 연락을 자주 못 드리는데 네, 죄송한데. 네. 네, 하여튼 뭐 약간 대화를 나누니까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긴 하네요. 이게 또 썰이라는 게 풀다 보면 또 막 정리가 돼요. 그러네. 예, 그럼요. 그러네 진짜. 네, 오늘 저희 라디오 일요책방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일요책방 비긴즈. 일요책방 어떻게 시작되었나. 진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정리가 좀 됐어요 스스로.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댓글 좀 남겨주세요. 어떠셨는지. 네, 좀 소감도 좀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뭐 주제 또는 뭐 모시고 이런 사람도 좀 게스트 니네 할 수 있니? 뭐 이런 것도 예. 과감하게 남겨주세요.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해보면 해보기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많이 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거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투머치 토킹이 좋아. 네. 게스트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이정모 관장님 한번 모시고 싶다 생각 드네. 이정모 관장님. 이정모 관장님 제가 부탁드리면 나오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너무 거물이 되셨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국립과학관 관장이 되셔가지고. 그죠. 근데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네, 저희 뭔가 하실 것 금책바 같다. 그때 굉장히 고민하신다는 인터뷰 했었을 때 그렇죠. 기억나시죠? 뭐? 저희 한번 금책바 인터뷰를 찾아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서울시립과학관 뭐 근데 얼마 그 안 말 남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 과학기술부 네. 장관 하실 분이라고. 네, 맞아요. 근데 약간 테크트리 타는 거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정권은 이제 국민의힘이 잡지 않는 이상
아 근데 뭐냐면 인격적으로 되게 좋으신 분이고 보니까. 굉장히 두루두루 인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선하세요. 그리고 이종목 원장님을 싫게 이야기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예, 없어요. 예. 근데 저도 대단한. 그냥 그때도 분입니다. 또 그 관장님을 잘 모르고 제가 갔었는데 만나보면 또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사실 대학의 어떤 제자는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전공 제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양학부잖아요. 예. 과목 한 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예. 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되게 그런 내색이 전혀 없이 예, 예. 저희 맞아주시고 같이 대화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종목 관장님 이정명 관장님 편 금책방 오랜만에 좀 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네. 몇 회였지? 하여튼 그 검색해 보시면요 네, 좋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날 또 대화. 맞아요. 네. 너무 이야기도 재밌게 그러니까요. 잘하셔가지고 이종목 관장님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이구. 붉은 피님도 하나 한번 하시죠. 네. 뭐또 그러니까 꼭 이 컨텐츠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 그 일요 책방에 모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모실 수 있는 거지 뭐. 네, 예. 영상으로도. 네, 맞아요. 또 워낙 그 방송 많이 하신 분이라서. 예. 네. 뭔 얘기하다 이렇게. 좀 댓글로 남겨달라 의견을. 예. 네, 하여튼 뭐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약간 사연 신청처럼 네. 뭐 사연 같은 거 댓글 남겨서 저희가 댓글 다 읽어드릴게요. 예. 뭐 네. 웬만하면 뭐 고민. 댓글, 예, 맞아. 그래 그런 것도 좀 남겨주세요. 뭐 책 처방 이런 것도 재밌겠다. 예, 그런 책 것도 처방. 해주시고. 하여튼 뭐 다 쓸 수 있는 거 다 써봐 주세요.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을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가 예. 아직은요 한 10,000명 전까지는 다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녹음이 잘 되고 있겠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뭐 다시 또 해야죠 뭐. 금책바 초창기에 녹음 안 된 적 있었는데. 맞아. 네. 다시 하면 되죠. 뭐. 네 오늘 라디오 1회 책방 2회 두 번째 에피소드 오늘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살짝 지치는데. 그럼요. 지금 너무 강행군 하셨고 네. 저희 집 근처 공원 주차장까지 이렇게 운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유 진짜 매번 감사드리고 안전 운전 하셔야죠, 붉은 PD님. 재밌었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럼 이걸로 마칠까요? 예, 그러시죠. 용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